가격 경쟁 좀 그만하고 싶고 이 지긋지긋한 쿠팡 네이버 좀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할 거야. 분홍색 이불 이런 게 쿠팡이 없을까? 이 사진 한 장을 예쁘게 찍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완전히 가격 자체가 달라지는 거야. 쿠팡에서 2만 원에 팔 거 나는 여기서 4, 5만 원에 파는 거지. 사람들이 다 싼 것만 사고 싶어 하지 않아. 매출이 한 30억 정도가 나왔어 1년에. 근데 순이익이 2억이 나왔나? 근데도 한 8억인가에 매각이 됐어.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왜? 브랜드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완전 꿀단지 같은 것들이 이 사이트 안에 갇혀 있어서 나오지를 않아. 그래서 나는 여기가 노다지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엄청 많이 보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안녕? 너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시청자분들한테 네이버 쿠팡 말고도 이렇게 높은 마진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버티컬 플랫폼이 있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어. 뭐 얼마나 마진율 높길래? 마진율은 기본 7, 80%. 7, 80? 진짜? 광고비 그런 거 다 빼고 7, 80% 남는 거야? 아니 광고비 같은 거는 제외. 근데 7, 80%의 높은 마진율이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광고비든 수수료든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거지. 근데 버티컬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야? 버티컬 플랫폼은 29cm, 무신사, 오늘의 집, W 컨셉 이런 데를 버티컬 플랫폼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쿠팡 말고 다른 물건 파는 플랫폼을 버티컬이라고 하는 건가? 그치. 흔히 생각했을 때 좀 비싸게 사는 곳. 사람들이 가격을 좀 더 주고 구매를 하는 플랫폼을 사실 버티컬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한번 뭔지 간단 보여줄 수 있어? 사실 남자들은 잘 모르거든. 쿠팡에서밖에 안 사니까. 그치. 근데 주로 이런 감성 아이템은 여성들이 타겟이잖아. 근데 여성들이 29cm를 정말 사용을 많이 해. 뭐 패션도 그렇고 오브제 쪽도 그렇고 29cm가 좀 주 채널이고 오늘의 집 같은 경우가 훨씬 더 폭넓게 아는 플랫폼이긴 하지. 다들 판매를 하겠다고 하면 다 네이버 쿠팡만 들어가 보고 오늘의 집에서 판매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 내 주변에도 그런 대표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오늘의 집 한번 뭐지? 이게 오늘의 집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런 조명 팔고 이런 조명이나 아니면 이런 감성적인 어떤 이불 이런 것들. 확실히 약간 쿠팡이랑은 좀 다르네. 뭔가 감성이 있네. 그치, 이 썸네일부터가 뭔가 딱 사고 싶게끔 만들잖아. 그러니까 쿠팡 네이버랑 다른 점은 딱 썸네일을 봤을 때 내 집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네이버 쿠팡을 봤을 때 그 썸네일을 보고 나는 저 감성이 좋아 라고 하고 제품을 사진 않잖아.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지갑이 열리는 그 범위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이라도 이렇게 감성이 곁들여져 있으면 더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거야, 사람들이? 그치. 봐봐. 사실 이런 커버가 블랙 커버, 분홍색 이불 이런 게 쿠팡에 없을까? 무조건 있지. 없는 게 없잖아. 무조건 있을 거야. 근데 거기서는 아마 뭐 10,000원, 15,000원 이렇게 판매를 할 텐데 여기서는 5만 원대, 6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이유가 이걸 만약에 똑같은 제품을 쿠팡에 업로드가 돼 있다고 생각하면 어때? 5, 6만 원 주고 구매를 하고 싶지 않을 거야. 그치, 비싸지. 10,000원, 20,000원짜리가 널렸는데. 그치. 이 사진 한 장을 예쁘게 찍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완전히 가격 자체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통하는 거고 이 이미지가 쿠팡에 있으면 또 브랜드로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지. 비싸게 사고 싶은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제품들은 브랜드 제품인 거야? 이 제품은 브랜드 제품은 아닌데 사진을 잘 찍어서 브랜드처럼 보이게끔 어느 정도 감성 한 스푼을 넣었다고 봐야지. 근데 이 돈 주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치. 사람들이 다 싼 것만 사고 싶어 하지 않아. 특히 이렇게 내 생활과 밀접한 리빙 쪽 분야에는 내 삶의 가치를 좀 부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 기본 타겟이 여성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가가 4, 5만 원이 넘지. 그럼 누나는 이런 오늘의 집 이런 데 입점을 해가지고 싼 물건을 감성을 더해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야? 맞아. 사실은 원가는 거의 다 똑같아. 근데 그 원가가 똑같은 10,000원짜리더라도 살짝의 디테일을 바꿔서 쿠팡에서 2만 원에 팔 거 나는 여기서 4, 5만 원에 파는 거지. 그럼 누나는 이거 해서 한 달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 기본적으로 브랜드로 내가 판매를 하니까 내 쇼핑몰에서는 5,000은 기본적으로 나오고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2,000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오늘의 집 매출 2,000 매출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광고비 0원일 때 기준이야.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 조금 활동을 해야 되는데 버티컬 플랫폼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올려만 놔도 그냥 자동으로 상위권으로 올라가.
원래 쿠팡 같은 데는 광고비 엄청 태워야 되잖아. 그치. 쿠팡이나 네이버는 상단에 올리려면 키워드 싸움해야 되지. 그리고 광고도 해야 되지. 뭐 상세 페이지 계속 바꿔가면서 경쟁사 이겨야 되지. 근데 이런 버틸고 같은 경우는 내가 제품 하나를 조금 더 감성 있게 촬영하고 차별화를 줘서 업로드만 해놓잖아. 특별히 광고를 안 하고 뭔가 싸우지 않더라도 계속 자기가 알아서 판매가 돼.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오늘의 집 이런 데에서 상위권에 노출될 수 있는 이유가 판매자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건가? 블루오션인 건가? 일단은 완전히 블루오션인 건 맞지. 왜냐면 내가 오늘의 집이랑 주기적으로 계속 미팅을 해. 근데 거기서도 하는 얘기가 오늘의 집에도 브랜드가 있고 뭐 사입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오늘의 집 플랫폼 자체에서도 이 사람이 조금 브랜드로서 사진을 조금 더 감성 있게 찍고 사입 제품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려고만 한다면 그 제품을 되게 브랜드로 봐주고 팀이 막 붙어. 한 3, 4명의 팀이 붙어서 그 브랜드를 매출을 올리기 위한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해. 예를 들어서 단독 컬러를 내준 다음에 자기네들이 촬영을 다 해주는 거야. 진짜? 그리고 메인 구자로 밀어줘. 여기 보면 유저들 스타일링 샷 있잖아. 유저들이 스타일링 한 거야? 여기 오늘의 집 유저들이 이 제품을 가지고 스타일링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는 거야. 이런 사진들을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투자해갖고 싹 다 밀어줘. 근데 그게 매출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안 돼도 그런 식으로 도와준다는 거야. 오늘의 집 자체에서. 확실히 판매자가 지금 엄청 많이 있지 않으니까 해줄 수 있는 거네. 맞아. 누나 매출 약간 8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는 거야? 순수익률? 일단 내가 한 5천 정도가 났을 때는 수익률을 한 40%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고 한 1억 가까이 갔을 때는 한 30에서 35%까지는 떨어져. 근데 1인 구조로 1억 미만, 예를 들어서 5천에서 뭐 한 8천 구간 사이가 됐을 때는 수익률이 대부분 30%에서 40%가 유지가 된다고 보면 돼. 누나 그럼 직원도 없는 거야? 직원도 없지. 직원 없이 그럼 거의 1억을 하고 있는 거네. 그치. 근데 CS 외주는 맡기고 있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한 달에 50만 원 외주 맡기고 배송은 누가 해줘? 근데 이것도 정말 좋은 게 3PL에 그냥 넣어두잖아. 그러면 자동 프로그램으로 주문이 다 수집되고 정시마다 주문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알아서 송장 뽑아서 알아서 택배가 출고되고 그 출고된 송장을 원래 사이트에 입력도 해야 되거든? 그것도 다 자동으로 돼. 한번 그럼 매출이랑 3PL 거 나가는 거 보여줄 수 있어? 보여줄게. 원래는 한 4, 5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엔 좀 프로모션을 많이 들어가가지고 한 8,500 정도가 나왔고 프로그램을 한번 보여주자면 이게 자동 프로그램 사이트야. 여기에 들어가면 접수가 있어. 접수가 자동으로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 오늘의 집이라든지 여러 버티컬 플랫폼이 있잖아. 거기서 주문이 들어오면 다 열로 취합이 되는 거야? 맞아. 알아서 자동 취합이 되고 근데 여기에는 지금 카페이상, 뭐 에이블리, 오늘의 집만 연동이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씩 다 연동을 시킬 수가 있어. 플랫폼별로. 그러면 진짜 하는 게 배송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은 뭐 신경 쓸 게 없는 거네. 아예 신경 쓸 게 없지. 재고만 잘 넣어두면. 근데 이런 거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게 어떤 상품을 가져와야 될지 소싱이 어렵다. 그리고 또 브랜드라고 하면 엄청 막 이쁘게 꾸미고 이쁘게 사진도 찍고 허들이 높다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 진짜 명확한 방법을 알려줄 수가 있어. 명확한 방법이야? 명확한 방법. 내가 첫 제품을 되게 성공시킨 사례가 있는데 그 성공시킨 사례에 대한 방법을 한번 알려줄게. 이 사이트가 샤오슈라는 중국 인스타 같은 곳이야. 나는 아무래도 중국 사입을 오래 했고 중국에서 오래 있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중국 인스타를 많이 봐. 근데 다들 어느 정도 알다시피 중국은 해외, 그러니까 유튜브, 인스타 같은 게 아예 차단이 된 나라야. 맞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완전 꿀단지 같은 것들이 이 사이트 안에 갇혀 있어서 나오지를 않아. 이거를 퍼다 나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나는 여기가 노다지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엄청 많이 보거든. 그래서 그 중에 아이템 하나를 내가 고른 게 있어. 근데 그 고른 기준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게 화분이야. 근데 좋아요가 2만 개가 달렸어. 와 2만 개? 화분 이쁘긴 하다. 화분 이쁘지? 댓글이 411개가 달렸어. 근데 이 제품 한국에는 없거든? 그럼 이제 이걸 보고 딱 아이디어를 얻는 거야. 이게 중국 플랫폼에서 반응이 온 제품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반응이 있을 수는 있겠다 라는 아이디어를 얻고 그러면 이걸 한번 비슷하게 해서 팔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아이템을 똑같이 만들었어. 이런 화분 같은 거를?
그리고 사진도 아예 똑같이 찍었어. 얘네가 입증해준 요런 구도를 그대로 갖고 온 거야. 그렇게 해서 제품 하나로만 한 800 정도를 찍었어. 800만 원? 한 달 매출? 한 달 매출을. 그걸 런칭한 그 달에. 아, 이런 식으로 소싱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나는 소싱을 하고, 이것도 보면은 좋아요가 3.3만이야. 그냥 이게 뭐야? 이게 컵을 거꾸로 천장에 매달아 놓은 조명 같은 거거든? 근데 이게 좋아요가 3.3만이나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거를 우리나라에 검색해봤을 때 이런 제품이 아예 없어. 그러면 와, 이거 진짜 특이하다. 한번 중국에서 만들어볼까? 근데 여기서 또 되게 좋은 점은 중국에 있는 아이템이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태국이나 뭐 베트남에서 아이디어가 생긴 제품이 있어. 그럼 그 제품을 우리가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거기서 구매를 해서 우리가 갖고 와야 되잖아. 그러면 국제 배송비도 들고, 그걸 갖고 와서 이걸 제조하려면 다시 중국으로 보내야 되지. 그럼 중국으로 보내는 배송비도 들고, 그럼 거기에는 시간이 얼마야? 한 2, 3주에서 한 달은 걸린단 말이야. 근데 이게 중국 제품이잖아. 그래서 이 제품을 내가 구매를 할 수 있다면 이런 비슷한 걸 만드는 공장에 바로 보내는 거야. 아, 이거 이 사진을? 제품을 보내는 거지. 아,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이게 엄청 치트키지.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찻잔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를 만들어서 브랜드로 내 걸로 가져온다 했을 때 얼마 정도에 팔릴 것 같아? 저런 건? 일단 기준을 이렇게 잡아야 돼. 그럼 이 비슷한 제품이 29cm나 오늘의 집 얼마에 팔릴까? 들어가서 보면 기본적으로 제일 저렴하면 3만 원 후반,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4, 5만 원대로 팔리고 있어. 그 기준으로 판매가를 결정을 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마진율이 7, 80% 정도가 유지가 돼야 돼. 그래서 판매가 대비 원가가 20, 30%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지.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치? 내가 생각했을 때 요거는 한 7, 8천 원 정도 나올 것 같고, 싸면은 3만 원 후반, 적당한 가격이면 이제 4만 원대 정도로 판매하면 좋을 것 같아. 누나가 봐둔 상품 있어? 누나가 생각했을 때 와, 이거는 지금 팔면 한국에 되게 잘 팔리겠다. 아, 있지. 이거 한번 보여줄게. 이거를 내가 최근에 발견한 건데 좋아요가 1.4만이 달린 거야. 이 가림막을 판매를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아이템이 생각보다 그렇게 부피를 차지하지 않고 배송도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거든? 근데 이게 외부 매장 같은 데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실내에 아이 방 같은 데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 인테리어성으로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중국에서 원가를 확인해 보니까 원가도 나쁘지가 않아. 그래서 한국에서 팔았을 때 3만 원에서 5만 원대면 충분히 팔릴 아이템인데 아직도 아무도 판매하고 싶지가 않거든? 그래서 나는 이거를 누가 좀 빨리 팔아봐 줬으면 좋겠어. 이거는 팔릴 제품이거든? 이거를 보는 선착순 누군가가 이걸 가져가서 한번 팔아서 매출이 낸다면 이제 나한테 연락을 해주면 내가 거한 걸 한번 쏠 수 있도록. 그럼 누나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 마케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우선은 홍보는 나는 인스타 광고를 하고 있어. 메타 광고라고도 하는데, 이미지나 영상을 가지고 이제 광고를 돌려서 그걸로 매출을 발생시켜서 내 쇼핑몰로 유입을 시키는 거지. 근데 그 유입되는 과정에서 뭐 현대백화점 아니면은 벤더 아니면 뭐 오늘의 집이나 29cm 더블 컨셉 같은 버티컬 플랫폼 MD들이 연락이 조금씩 오기 시작해. 그 입점 제한을 받아들여서 내 제품을 입점시키고 쇼핑몰에 있던 매출을 점점 버티컬 플랫폼으로 매출을 비중을 높이는 거야. 그럼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광고비를 쓰지 않고 버티컬 플랫폼에서 매출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 MD들이랑 활발한 소통만 하면 충분한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약하면 처음에는 인스타그램 광고도 돌리면서 특정 뭐 플랫폼 MD 눈에 띄면 그 사람들의 선택을 받으면 광고를 안 해도 팔릴 수 있게끔 도와준다. 그치. 근데 이게 꼭 선택을 받아야 된다의 개념은 아니야. 왜냐면 생각보다 되게 작은 소규모 브랜드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준 그냥 요 정도 조명 사진만 찍어도 이게 제품 자체가 기존이랑 조금 차별화가 있다 보니까 브랜드로 보여질 가능성이 엄청 높거든? 그럼 저들 입장에서는 입점 제한을 주기 충분히 괜찮은 대상이라는 거지. 이렇게 하는 사람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나만의 물건들을 찾아가지고 브랜드를 뽀짝뽀짝 예쁘게 꾸며나가는 느낌이네. 그치. 근데 그 꾸며나가는 과정도 되게 어렵다. 저런 감성 나 못 내겠다. 이런 분들 분명히 있어. 내가 딱 그랬거든? 내가 2, 3년 동안 이 감성을 내는 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브랜드를 안 했어. 근데 브랜드 무드를 만들 수 있는 정말 쉬운 방법이 있거든? 내가 힘을 쓰지 않고도? 근데 이거는 여기서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네. 왜냐면 진짜 이거는 너무 좋은 스킬이야.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길게 알려주고 싶거든? 그래서 그냥 무료 강의를 통해서 알려주는 게 훨씬 더 습득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 이거 무료 강의는 고정 댓글에
궁금한 게 이런 브랜드의 종착지는 결국에 뭐라고 생각해? 이걸 뭐 사실 5년 10년 계속 할 수는 없잖아. 그치. 브랜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 브랜드가 가치가 매겨진다는 거야. 누군가한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잠옷이랑 침구를 파는 이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야. 그러면 이런 브랜드라고 쳤을 때는 이 브랜드를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도 돈을 벌고 싶어서잖아. 근데 쿠팡에서 15,000원짜리 잠옷을 파는 사람 거를 매수를 하고 싶을까? 아니면은 이렇게 고급진 감성으로 1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파는 브랜드 걸 사고 싶을까? 그러니까 1억을 판다고 해도 마진율이 10%, 15% 남는 그런 브랜드를 사고 싶은지, 아니면은 똑같이 매출 1억인데 3, 40% 수익이 남는 브랜드를 사고 싶은지. 그러면 당연히 마진율 높은 브랜드를 사겠지. 그치. 근데 거기다가 얘네는 가격 경쟁을 하지 않아. 그리고 플랫폼에 의지돼서 로직으로 인해서 로켓 배지가 뺏긴다거나 위너 같은 시스템에 가격으로 밀린다던가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거야. 왜냐면 이 브랜드는 그냥 브랜드로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유지만 되면 브랜드로서 계속 성장을 하거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누나 매출 정도의 그런 브랜드는 얼마 정도에 팔린다면? 이거는 진짜 브랜드의 수많은 기준을 보고 판단이 되긴 하거든. 근데 최근에 내가 어떤 이제 마케팅 회사에서 인수를 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왔었어. 근데 아직 브랜드가 얼마 안 됐고 재무제표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어. 지금 기준에서 그럼 너네가 얼마의 값어치를 줄 수 있는지 한번 평가를 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었고, 아직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기준으로만 해도 순이익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억이 난다. 그럼 그거에 곱하기 6배를 해주겠다 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지. 한 달 수익 6배? 한 달 순이익 기준으로 6배를 쳐주겠다. 근데 이것도 사실 많이 쳐주는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순이익이 이 정도만 나와도 우리가 현금 6억에는 이제 매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사실 이렇게 브랜드가 잡혀져 있고 충분한 팬층이 확보가 되면은 6배가 아니라 20배, 30배는 기본적으로 값어치가 매겨지는 것 같아. 아는 분이 디자인 브랜드 쪽을 한 2년 정도 운영하셨는데 매출이 한 30억 정도가 나왔어. 1년에. 근데 순이익이 진짜 극악이야. 순이익이 한 2억이 나왔나? 근데도 한 8억인가에 매각이 됐어.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출을 많이 내고 순이익이 극악인데도 8억에 매각이 됐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랐거든. 브랜드의 힘이 그런 데서 나온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쿠팡이나 이런 거에 힘쓸 바에 내 브랜드 그냥 작게 하더라도 잘 키워서 매각하는 그런 방식이 돈을 더 벌 것 같고. 그치. 그래서 지금 내 목표는 브랜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거를 매각해서 계속 새로운 브랜드를 하는 게 내 꿈이야. 그러면 내가 이 얘기 들으니까 나도 하고 싶은데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누나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 것 같아? 진짜 중요한 한 가지는 사실 내 제품을 어떻게 만드냐는 거야. 중국에서 만드는 건데 중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는 원사이클을 이해를 하기만 하면은 내 제품을 계속 찍어낼 수가 있다는 거지. 다들 딱 브랜드 하려고 하면 막히는 이유가 중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거에 대한 방법이 없어, 시중에. 그래서 나도 진짜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혼자서 경험을 한 거거든. 근데 결국은 한국이 아니라 한국에는 원가율이 너무 높아. 결국엔 중국에서 만들어야 되고 중국에서 제품을 가성비 있게 만드는 방법은 A to Z 너무 많아 사실. 근데 그래도 핵심 한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제품을 좋은 가격에 좋은 수량으로 주는 공장들이 있어. 그리고 그 공장을 찾는 방법은 발품을 정말 많이 팔아야 돼. 근데 그 발품을 팔 때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되는 사이트 하나가 있거든? 근데 이 사이트는 사람들이 소개를 많이 안 해줘. 그래서 내가 지금 한번 보여주려고 해. 좋은 공장을 찾는 그런 방법인 거야? 좋은 공장을 만나면 사업이 풀린다는 얘기가 있거든? 근데 나도 그거를 실제로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 공장이 잘만 해주면 사업이 좀 순탄하게 흘러가. 근데 거래처를 잘못 만나면 얘네가 갑자기 물건을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불량을 계속 낸다든지 하는 이슈가 발생하면 내 사업의 근간 자체가 다 흔들리는 거야. 그럼 거래처를 어떻게 잘 확보를 하냐? 그거에 대한 힌트 하나를 내가 지금 알려주려고 해. 중국의 캔톤페어라는 데가 있어. 혹시 캔톤페어 들어봤어? 캔톤페어 알지. 중국의 거의 모든 공장이 분기별로 4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광저우라는 도시에서 다 모여가지고 박람회를 열거든? 그러니까 완전 세계 최대 규모의 박람회야. 내가 그저께 캔톤을 이제 싹 돌고 왔거든? 공장들이랑 미팅을 하고 그 공장들을 사람들이 꼭 현지를 가야만 하는 줄 알아. 아니요?
아니야. 사실은 공장의 제품과 공장의 정보가 이 사이트 안에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이 사이트를 보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이 사이트를 볼 생각도 못해. 근데 이 사이트는 이번 연도 신제품을 가지고 나오거든? 그 신제품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볼 수 있어. 근데 그 신제품들이 1688에는 올라와 있지 않다는 거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제품을 우리가 이 공장과 얘기를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야. 미리 선점해가지고 내 브랜드로 이렇게 넣을 수 있다라는 거네. 그치? 구글에 캔톤페어라고 치면 나오는 사이트야? 캔톤페어로 치면 그냥 나온 사이트고 크롬으로 사용하면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 저기 보면은 전자제품, 뭐 조명전기, 가정용품, 선물과 장식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키워드도 입력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지금 램프라고 검색을 했지? 근데 여기에 진짜 수많은 제품들이 나와. 몇 천 개가 있네.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면은 1688에 올라와 있지 않은 아이템들이 많아. 이거 없을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게. 보면은 이 아이템을 판매하는 데가 없지 1688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한 가지를 더 볼게. 예를 들면 이 제품 검색을 해볼게. 이 제품도 지금 전혀 1688에 나와 있지 않지? 비슷하긴 한데 똑같은 건 없네. 사실 브랜드 제품을 판다는 거는 1688에 없는 제품을 찾으면 돼. 그러니까 이런 모양은 아마 많이 봤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에 있는 디테일, 이 디테일 하나로 브랜드이냐 아니냐로 갈리거든? 왜 수많은 쇼핑몰이 자체 제작이라는 말을 쓰냐면 자체 제작을 할수록 브랜드로 보여지기 때문인 거야. 근데 우리가 개발하지 않고 우리가 디자인하지 않아도 공장에서 새로 디자인한 제품이 나왔어.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선점을 해서 갖고 올 수 있고 1688에는 업로드가 되어 있지도 않아. 그럼 우리는 이 제품 하나로 그냥 브랜드를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네. 근데 이런 거 하면 좀 큰 돈 주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시작하는데 얼마 정도 들까? 이거는 카테고리마다 다 다를 텐데 내가 만약에 이 MOQ가 적고 단가가 적은 아이템을 찾아서 단가를 잘 주고 수량을 잘 주는 공장을 발품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거든? 나 같은 경우에는 조명을 시작했을 때 60만 원으로 시작했어. 6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소액으로도 시작이 가능하구나 브랜드가. 그치. 실제로 내가 그 소액으로 시작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도 가능하다라고 사람들한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진짜 공장마다 그리고 제품의 디테일마다 완전 천차만별이야. 그래서 누구나 다 50만 원을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가능한 경우를 내가 굉장히 많이 봤고 내가 몸소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 같아. 좀 더 알려주면 좋을 것 같거든? 지금 이제 분량상 얘기하지 못한 거를 알려줄 수 있지. 내 강의를 한번 듣잖아. 그러면 아 이렇게 브랜드가 쉬운 거구나에 대한 개념이 확 잡히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브랜드를 못 하겠어도 아니면 뭐 여력이 없는 것 같아도 나는 만약에 온라인 사업을 하겠다면 이거를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무료 강의 안에서는 채널에서는 다 풀지 못한 진짜 브랜드를 만드는 쉬운 얘기들이 있어. 한번 꼭 들었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요즘 솔직히 힘들잖아 많이. 이런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브랜드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도 지금 4년 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내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꿈 같은 거였고 사실 브랜드를 한다는 게 멋있어 보이려는 것보다 그냥 비싸게 팔고 싶은 거거든? 나는 그냥 똑같은 일을 하는데 좀 비싸게 팔고 싶다. 가격 경쟁 좀 그만하고 싶고 이 지긋지긋한 쿠팡 네이버 좀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할 거야. 나도 그런 생각을 2, 3년 동안 진짜 골머리 아프게 해왔고 그 시간에 차라리 브랜드를 몇 개를 더 했더라면 매각도 많이 했을 거고 정말 많은 브랜드를 경험하면서 정말 많이 비싸게 팔아봤을 거고 그런 아쉬움이 정말 크거든? 처음부터 아니야 다 순서가 있어 브랜드는 나중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브랜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 알았어. 오늘 좋은 정보 많이 알려줘서 고마워. 바이바이.